연수에 대한 조례나 사후 결과물이 없다는 비판에 속초와 양양, 동해 지역 의회가 내년 초 조례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폐광이 예정된 태백 장성광업소의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물을 채우는 방안이 나오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소중히 모아온 소장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미술사의 거장 박수근 화백의 목판화 6점도 공개됐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조성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강릉시의회의 외유성 국내 연수와 관련해 인근 시군 의회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자료 검토를 시작한 의회도 있어 내년 초쯤 국내 지방의회 최초로 외유성 국내 연수 방지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의회 의장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강릉시의회의 외유성 국내 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다른 시군의회에서 외유성 국내 연수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기존의 관련 조례나 규칙을 보완하거나 아예 새로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회기가 열리지 않지만 내년 1월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그건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민들이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사무과와 함께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시민 세금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연수 교육이 가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양양군의회도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고 우리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국외 연수는 관련돼서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지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연수 및 견학 이것도 이제 국외 연수처럼 이유들을 갖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도 의회 사무과와 함께 국내외 연수 관련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의회엔 아직 국내 연수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 처음 제정해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국내든 국외든 우리 연수든 세미나든 어디에 외제 나가는 그런 공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내년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하면서 국내 연수 역시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 6월 폐광이 예정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탄광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커서 갱내수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폐탄광에 물을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은 대체 산업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침수 논의가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시대에 개발돼 대한석탄공사가 1950년부터 운영해온 장성광업소. 현재 작업장은 정상부에서 1075m 아래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475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장성광업소가 내년에 문을 닫으면 지하에서 나오는 오염된 갱내수 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하 어느 지점까지 갱도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20일 장성광업소 종합복구대책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수 방안을 3가지로 압축해 제시했습니다. 공간 활용이 불가능하게 모두 물을 채우는 1안과 해발 375m까지 유지하는 2안, 갱도의 물을 퍼내면서 해수면 아래 525m까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3안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차는 갱도의 특성상 관리 구간이 깊어질수록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갱도에 저절로 물이 차게 해서 자연 배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산업 윤곽마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광부들이 피땀 흘려 일한 터전을 침수시킨다는 계획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이너스 525 레벨에서 레벨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시민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가급적 질의응답에서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맨 끝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적당히 때우다가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공단은 법원 판례까지 들며 침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광산 주변에 가행광산이 없을 경우에는 갱내수를 빼는 배수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자연 배수하는 게 원칙이며 갱도 재활용이나 수익 사업을 위해 폐광산 내부 물을 배출하는 배수 작업은 광해 방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대체 산업이 어떤 걸 도왔을 때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판단이 된다면 필요 없는 부분까지 물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이 폐광에 따르는 태백시 장성광업소 활용도를 봐서 주민 정서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광해광업공단의 계획에 지역사회는 앞으로 복구 대책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릉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그동안 모아온 지역 출신의 거장과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 차림의 여성들이 와인으로 가득 찬 늪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손에 와인을 주워 담으려 해도 흘러내리고 보석을 탐닉하는 까마귀는 추락합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공허함을 표현하고자 바니타스라는 제목을 붙인 황윤진 작가의 작품은 올해 신사임당 미술대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일단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딱 입장할 때 먼저 보이는 각도기도 하고. 강릉 출신의 거장 임만혁 작가의 바다 이야기는 한지의 목탄, 채색으로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니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기획 전시 소장품전 컬렉션 23을 다음 달 25일까지 펼칩니다. 이번 전시는 강릉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거나 심사인당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1층은 현대 회화나 조각 작품 등 강렬한 인상의 작품들이 선보인다면 2층에서는 중견 작가들의 풍경화, 정물화 등의 회화가 실험적으로 표현되어 대거 전시돼 있습니다. 시즌마다 이렇게 전시하는 작품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이렇게 시간 나면 한 번씩 보러 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소장전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보고 왔거든요. 한국 미술사의 거대한 획을 그은 박수근 작가의 목파나 6점은 따로 섹션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 전시실에는 서예와 문이나 작품을 모아 보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집대성했습니다. 이번에 한 40점 정도를 전시하게 되는데 소장품전을 통해서 지역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도록 정리와 또 그 지역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큰 의미 있는 전시인데요. 강릉 시립미술관은 해마다 연말 즈음 소장품전을 선보이는데 이를 활용해 강릉 시립미술관만의 정체성이 있는 주제 기획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 대관람차 조성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오늘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신문 예정 시간보다 이르게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소신껏 소명하겠다며 권한 남용 혐의도 잘 소명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변경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업체 관계자 2명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된 태백시장 주민 소환투표 서명 요청 활동이 소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결됐습니다.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강산 전 태백시 문화원장이 청구인 대표로 활동한 서명 요청 기간이 오늘 끝났지만 소환투표 요건인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해
서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종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임한 서명부를 파쇄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2026년 3월 1일 1도 1국립대 출범을 목표로 실행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 중인 글로컬 대학 추진을 위한 통합 워크숍에서 김헌영 강원대 총장과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그리고 교수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1도 1국립대학 실행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양 대학은 통합 후 교명을 강원대학교로 하고 총장은 김헌영 강원대 현 총장이 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